제가 지금 고민이 어쨌든 투잡, 그러니까 이게 투잡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솔직하게. 네, 그쵸.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 금전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데, 돈 좀 더 모으고, 돈 자금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자금 준비되면 하는 게 브랜드 런칭이 아니야. 그거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금은 첫 번째가 아니야. 자, 오늘 먼저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그냥 하면 되나요? 그냥? 어떻게 하게? 랩을 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27살 박한수입니다. 하우라는 브랜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의미가 한수 아트는 편견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우? 네, 하우. 앞에 H가 한수의 약자고 H고, 그다음에 인스타 불러봐. 이제 아직 오픈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업자랑 홈페이지만 이렇게 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채워 넣는 단계. 예. 근데 하우라는 이제 브랜드고요. HAU. 네. Hans Art is Unbiased가 무슨 뜻이죠? Unbiased? 편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전에 저 가방을 제가 펀딩한 적이 있었는데 송혜나님 모델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 인식이나 이런 편견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런 의미를 담았던 예. 그 스토리텔링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 자체가 제 이야기라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내왔었어요. 한수의 아트는 편견이 없다. 이름은 좋네. 네. 아직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좋은데. 하우스. 근데 이 하우라는 게 네. 상표권 등록이 되나요? 그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 봤는데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근데 등록은 못 해놨어요. 내가 먼저 할까? 왜냐하면 근데 이 하우라는 게 되게 예쁜데 이 하우라는 거는 어쨌든 브랜드 런칭의 제일 첫 걸음이겠지만 도메인 등록이나 상표권 등록을 할 때 일단 www.how.com이나 co.kr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없어요 지금? 근데 그 하우는 이미 있어가지고 그죠? 하우 이제 뒤에 오피셜을 붙여가지고 .com으로 해가지고 howofficial.com. 네. 오케이. 예. 그거를 먼저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런칭한 지 15년 됐는데 네. 저희 브랜드가 이제 상표권 등록을 런칭하고 바로 했지만 네. 해외 상표권에 대해서 좀 뒤늦게 해서 최근에 정말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해외 상표권을 정말 1억 이상, 2억 이상 주고서 되찾아왔거든요. 사신 거예요? 누가 우리 거를 먼저 사놓은 거지. 네. 그러니까 요새는 특히 해외 상표권 브로커들이 무신사에 딱 들어가서 무신사 1위부터 100위까지 랭킹이 다 나오잖아요. 그걸 다 사요, 그냥 안 돼 있으면.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한수예요? 성이 뭐예요? 박이요. 박한수 씨.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네. 근데 아예 장사에 대한 경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아까 펀딩도 했었고 그 전에 그 창업 동아리 이런 걸로 많이 창업 지원금을 많이 알아보고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했던 이력이 지원금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라는 그것도 좀 받았어? 총 합쳐서 한 3천만 원? 많이 받았- 여태까지는 학생 때부터 지금도 찾아보고 하고 있죠.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죠. 초기 창업 비용이 이 브랜드가 초기 창업 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부터 재투자가 한 번도 없었고 우리는 1,000만 원을 가지고 굴려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3천만 원이 지금 3천만 원은 아니고 전에 이제 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한 3군데 정도에 붙었었어. 어떻게 다 합쳤을 그 당시에 했었을 때가. 지금도 그래서 K-스타트업에서 계속 알아보고 창업지원금 받으려고. 따먹는 걸 잘하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주죠. 제가 저번 그 골목 옷장에서 그 카키그라도 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그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 근데 이 개념이 먼저 우선적으로 탑재가 돼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딱 그 외형적으로나 약간 이런 옷 입는 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솔직히 이분의 지금 오피셜 홈페이지엔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솔직하게. 딱 지금 커뮤니티라고 해갖고 딱 9개의 피드만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본 사람 중에서는 가장 아티스틱한 느낌을 줘요. 감사합니다.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 중에서 막 내 브랜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하려는 한 사람들이 이제 보면 아마 좀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브랜드 런칭 준비를 얼마나 하셨어요?
그 한 1년에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준비 기간은? 이력을 빼고 이걸로만 해서 준비 기간을. 네. 전공을 패션 하신 거예요? 경영학이랑 의류학을 같이 했어요. 패션 디자인이랑. 이제 지금은 아직 회사는 다니고 있는데. 아, 회사 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패션 회사는 아니고 가구 쪽 회사인데 거기서 MD 겸 소재 디자이너로 있어요. 오, 특이하네요. 예. 회사가 서울이에요?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대전지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지금 대전에서 본인 브랜드 런칭 준비하고 계신 네,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해야겠다. 확실하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 왜냐하면 이건 솔직히 말해 내가 그냥 갖다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이분 지금 내가 9개의 피드를 보면서 이분이 지금 이분 옷과 이분의 어떤 그런 브랜드 네이밍을 봤을 때 각오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 단어의 어떤 폰트나 약간 바우하우스 정신이 좀 느껴졌어. 뭔가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았어요. 어. 그래서 바우하우스 말씀하시는 거 이게 딱 생각이 나요. 그런 정신이 좀 느껴졌어.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패션을 공부하는 내가 접근하는 방식과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게 더 매력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죠. 예. 패션을 준비를 이제 하시면 회사를 이제 그만두셔야 되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직 안 했죠. 여기 방송에다 대고 해요. 알겠습니다. 언제 론칭하실 생각이에요? 원래 7월로 지금 잡고 네. 있었는데 회사 일이 조금 바빠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8월에 그만두려고 했어요. 아니면은 서울로 와서 이직을 한 다음에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면서 제 거를 병행을 지금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7월이나 8월 정도에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이제 준비를 과정은 1년 동안 어떤 준비들을 하셨고 네. 뭐 어떻게 시작을 이제 하실 건지 7월에 8월에 일단 그 아예 올인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밝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프리랜서로 하면서 뭔가 여지를 좀 남겨두고 가겠다는 거죠. 여지는 아니고 이제 어. 이거에 대한 그 준비를 자본금을 모으는 거죠. 돈을 모으는 거죠. 돈을 지금 좀 모아놨어요?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만 모아놓은 아니 상태. 3천만 원 받은 거 다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거는 이제 전에 창업 이런 그 동아리나 이런 거 그 전에 했었을 때 거길로만 사용을 했던 거고. 예. 네, 그 아까 한쪽에 걸쳐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예, 표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거가 사실 좀 이제 가장 걸리긴 하거든요. 맞아요. 원래는 진짜 올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다 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 그 지출도 거의 한 달에 숨만 쉬어도 한 100만 원 정도 다 나가고. 숨을 쉬는데 100만 원 어떻게 나가?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구정적으로 월세나 뭐 이런 거 뭐 통신비 보험비 이런 거 다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모아놓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1,000만 원. 예, 이걸로 그냥 진짜 뭐 아싸리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좀 더 그래도 저한테나 아무튼 제 브랜드에 큰 성장하는 거에 좀 괜찮을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데 좀 그렇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거는 사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은 게, 이 지금 본인이 하려고 하는 하우스에 본인의 시간과 본인이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녹였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전 열심히 합니다라고 본인은 말로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본인 몸속에 들어가는 아닌 이상 몰라요.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진짜 여기다가 정말 자신 있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녹인 상태에 지금 하우스라는 걸 런칭을 한다면 그냥 나는 솔직히 말해서 1,000만 원 여기다 갖다 넣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10을 갖고 있을 때 5를 남겨놓고 5를 던져갖고 낚싯밥을 던져갖고 고기를 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을 다 던졌거든. 네. 거기서 사실은 확 올라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면 10개 중에 3개, 4개를 던지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6개, 5개를 남겨놔야 이게 또 안 됐을 때 나머지의 우리 직원들이나 회사에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신경 쓰는 거지. 근데 처음엔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지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이거 무조건 되는 거니까 다 배팅을 넣자지. 그러니까 도박할 때 어쨌든 자신 있는 패를 받으면 올인을 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내가 만드는 작업물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안 팔렸거든요. 네. 처음에 이게 안 팔렸을 때 내가 만든 옷에 대해서 이게 트렌드에 지금 맞지 않는 것인가? 내가 만드는 옷이 좀 뭔가 정답과 먼 어떤 그런 옷인가? 약간 이런 것들을 고민 전혀 안 하고 이거는 무조건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서 그렇지 이건 시간 싸움이다. 이거는 내가 이걸 계속 가지고 배팅하면 터진다. 이걸로 계산으로 갔거든. 그때 터진 거였어, 솔직히. 근데 본인이 지금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모르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제품을 딱 한수 씨가 보여줬는데 아유 뭐야 이런
피드백이 와도 본인이 생각할 땐 병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야. 내가 맞으면. 어떡할 거야. 만든 걸 갖고 왔어 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어쨌든 투자, 그러니까 이게 투잡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솔직하게. 네, 그쵸.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게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솔직하게.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전에 쇼핑몰 하는 후배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저는 이거 쇼핑몰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씨발 이건 패션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미 머릿속에 이건 나는 이게 안 됐을 때 그냥 딴 거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거는 조금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별거 아니지만 되게 작은 브랜드여도 진짜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야만 이게 돌아갈까 말까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당연히 그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자금도 당연히 되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인데 솔직히 본인의 브랜드에다 100을 쏟아도 될까 말까인데 나가서 다른 곳에서 그걸 아무리 적게 써도 한 10, 20은 쓰고 들어올 텐데 맞아요. 그게 과연 본인이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 일이 본인이 하고 있는 브랜드와 연결돼서 영감을 줄 수 있는 프리랜서의 작업이라면 뭐 사실 한 번 더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거를 창업을 하시면 서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고민 중에 하나이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럼요. 근데 또 이런 주거 공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그게 좀 크니까 돈이 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쨌든 패션을 하는 데서 가장 최적화된 데는 맞으니까 맞아요. 뭐 온라인 시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걸 직접 봐야 되는데 대전에도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너무나 한정적이잖아. 없죠. 나는 한번 와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정말 그게 너무나 부담된다 그러면 진짜 더 바쁘게 살아야 되죠. 대전에서 서울로 계속 올라와서 시장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일주일에 한 2번은 진짜 무조건 올라와야 되거든. 그것도 방법이야 솔직히. 근데 가능은 하거든. 대전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KTX 타면 1시간. 가깝네. KTX 타면 1시간. 거기 있으면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오는 것보단? 그쵸. 올라오는 것보다는 세이브가 되죠. 아무래도 월세가 서울은 엄청 세가지고. 서울이요? 네. 4, 50 한? 네. 근데 사는데 5만 원이요? 아니 그냥 지금 얼마 아끼려고? 지금 사는데 한 1, 20 정도 낸 것 같아요. 1, 20이요? 네. 근데 KTX 비용이 뭐 KTX가 한 23,000원, 왕복 한 45,000원, 한 5만원. 서울에 있는 게 낫잖아. 서울에 있어라. 동대문 근처에. 샘플링까지는 아직 안 했죠? 네, 샘플링까지는 안 돼. 구상은 돼 있어? 네, 내가 뭘 해야겠다는 거야? 어느 정도는. 뭐 옷도 돼 있어요? 가방하고?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거 무조건 반응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좀 있어요? 조금은 있어요. 근데 아직 조금은이 뭐야?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그 프린팅 방법이 있는데 렌티큘러 네. 그거를 사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 보는 시각이나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네.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 그거 로고랑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아직 그 샘플링을 아직 안 해본 상태라. 근데 아직까지 봤을 때는 국내 브랜드에서는 본 적이 없어? 네. 물론 뭐 본 적이 없는 걸 디자인하는 것도 네. 다 대단한 거지만 어쨌든 본인이 봤을 때 예뻐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그니처로 하려고. 사실 그런 거 오늘 좀 몇 개라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좀 네. 아쉬운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 금전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우리 브랜드에서 런칭하는 애들이나 후배들 중에서 본인 브랜드 런칭하고 싶어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브랜드 런칭 시점에 대한 걸 물어볼 때 너 시점이 언제로 생각하냐? 돈 좀 더 모으고 돈 자금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자금 준비되면 하는 게 브랜드 런칭이 아니야. 그 자금 그런 브랜드 런칭해갖고 처음에 초기 자본 비용을 썼어. 근데 하나도 안 팔렸어. 그럼 그 다음에 돈 어떡할 건데? 그거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금은 첫 번째가 아니야. 나는 첫 번째 컬렉션을 준비할 때 무슨 생각을 전에 했냐면요. 첫 번째 컬렉션에 제가 1,000만 원 있는 걸 다 썼어요. 네. 첫 번째 컬렉션에 첫 번째 돈을 다 쓰고 피날레 때 나오면서 사람들이 피날레에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쇼 무슨 돈으로 하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 네. 그러니까 자금이 모였을 때는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 대부분의 후배들이 얘기하는 게 언제 런칭해? 그러면 돈 좀만 더 모아서 좀 돈 준비되면 하려고 합니다. 돈이 준비된 거야? 디자인이 준비가 된 거야.
디자인이 먼저 준비가 되고서 그 자기가 자금을 모아서 저기 런칭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거지. 그럼 디자인에 대한 준비가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난 자신이 있다는 건데, 물어봤을 때는 조금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 조금에 대한 걸 가지고서 몰빵을 인생을 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오늘 온 분에게 막 기를 죽여갖고 브랜드 런칭을 안 시키는 게 내 목표가 아니잖아. 네. 이 지금 한수 씨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 후배로서 나는 얘기를 해주는 건데, 한수 씨가 지금 돈도 1,000만 원, 2,000만 원 사이로 가지고 있고, 그죠? 네, 맞죠. 지방에서 지금 네. 작업을 또 할 수 있는 제약이 걸리고 막 이러니까 나랑 비슷하거든. 솔직하게 내가 인천에서 처음에 사무실 없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그 네. 자신감 하나는 그러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그냥 쓸데없이 막 근자감으로 막 가지라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여기다가 시간과 노력을 얼마큼 녹였냐 해서 몸에서 그냥 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제 시제품의 제작이니까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노력보다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반응? 네, 그 반응. 아직 보여주지를 못했으니까. 네. 근데 그 반응이라는 것도 아직 계속 같은 맥락이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줘서 그쵸. 얻는 반응보다 그냥 내가 봤을 때 느끼는 거라니까? 네. 아, 솔직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1,000명의 디자이너가 있을 거고 전 세계에 몇십만 명의 디자이너가 있는데, 근데 그게 이쁘고 안 이쁘고 이쁘고 안 이쁘고를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하는 거야? 무신사 순위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아, 네. 자기가 정하는 거야. 전 세계 뭐지? 아니 박한수. 전 세계에 박한수는 한 명이야. 그렇잖아. 전 세계에 박한수는 딱 한 명인데 박한수가 만드는, 온전히 박한수를 녹여갖고 만든 디자인이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쁘고 안 이쁘고 건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지. 본인이 애를 낳은 거야 지금 한수 씨가. 네, 네. 이 애를 내 기준으로 이쁘다 안 이쁘다를 봐야지. 옆에서 사람들 야 니 애 못생겼어 예뻐 이거를 걔가 백날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시제품을 지금 눈으로 이제 물론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눈앞에 꺼내는 작업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물질로 만들어져서 보는 거랑 완전 다르니까 상상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면 샘플을 만드는데 솔직히 돈이 얼마 안 들잖아. 네, 그렇죠. 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만들어서 본인이 딱 봐서 만족감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그거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먼저 해보는 건 어떠냐는 거지. 그러니까 남 얘기를 너무 안 듣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네. 예, 사실은 그거 뭐 눈 감고 귀 닫고 디자이너 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건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고, 멀티가 가능해야 돼. 디자이너는 솔직히. 내 신념을 지켜가면서 남 얘기도 들어가면서 거기서 빼고 거르고 가는 거야. 근데 결국에 주체자는 자기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 그리고 샘플 작업이나 아니면은 옷에 대한 마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뭐 2에서 3 뭐 이렇게 뭐 계산해가지고 뭐 곱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네. 그건 공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자이너 선생님들 네. 같은 경우는 네. 온라인 세대 전이죠. 네. 그 사람들은 원가의 마진이 8이에요, 8.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A라는 유통 채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유통 채널인데, 뭐 1등하고 2등하고 하는 브랜드들 그 마진율을 보면은 1.5, 1.8, 예전 쇼핑몰 마진이거든. 솔직히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동대문 도매에서 그냥 떼다가 파는 애들인데도 1.5, 1.8인데, 아니 이거는 자기들이 디자인하고 창작해갖고 공장 다니면서 만든 걸 1.5, 1.8에 판다는 거는 거의 마이너스 마진이야. 솔직하게 그거는 그 진짜 10,000장, 20,000장씩 팔면 그 본인 좋은 게 아니라 업체 좋은 짓 하는 거야 수수료, 솔직히. 그런데 이제 애들이 이미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마지노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책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요즘에 인기 많은 브랜드 중에서도 싼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가격이 비싼 브랜드가 있잖아. 맞아요. 그 브랜드는 뭐냐고. 그러니까 가격을 꼭 싸게만 책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거잖아. 본인이 가방을 만들었는데 저 가방이 10만 원이야. 근데 사람들이 야, 넌 생각을 좀 해봐라. 무신사에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가방이 그렇게 많은데 네 가방 10만 원 주고 왜 사겠냐? 라고 했을 때 본인이 할 얘기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어쨌든 뭐 임박했으니 네.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오늘 얘기한 것들 중에서 도움이 좀 된 게 있어요? 아, 많이 됐죠. 저 그래요? 진짜. 이게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 아무래도 전공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아까 그 자본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런 원가적인 부분 이제 같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들 이제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밑에 후배들도 제가 여태까지 생각이나 고민을 했던 부분을 똑같이 이제 걸어오는 거죠. 똑같이 그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얘는 또 조언을 또 해줄 만한 또 주변에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꼭 이 채널을 보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브랜드를 런칭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느낌의 작업이어서 완전 정말 힘듭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정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정말 애를 낳는 고통 이상의 고통을 가지고서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 거고 매 순간순간 새로운 것들을 만들 때도 그런 고통들이 항상 수반을 하지만 또 그 고통 이상으로 정말 이렇게 좋은 결과물들을 보면 아주 행복하고 뿌듯함을 또 주는 작업인데 그래서 저는 절대로 다른 브랜드를 예쁘다 예쁘지 않다로 평가하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본인도 제가 본인이 하려고 만드는 브랜드를 저 가방을 내가 지금 멀리서 보고 있지만 저 가방이 예쁘다 예쁘지 않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지 못했다를 평가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정말 저걸 만들기까지 한수 씨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어떤 노력 그 다음에 한수 씨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단순히 공장을 다니고 시장을 다니는 것 이상으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가 한수라는 사람이 만드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럼 소비의 가치가 있을 만한 정도의 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좀 깊은 어떻게 전문적인 요소들을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자 오늘 한수 씨랑 좀 얘기를 많이 해봤고요. 하우라는 이 브랜드가 또 세상에 아주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를 주는 브랜드가 되면서 또 동시에 굉장히 쿨한 어떤 그런 브랜드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